제가 한 3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1억 모으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은행에 가입을 할까, 이런 것들도 고민인데 1년짜리 정기적금 이자율 순위를 뽑아봤습니다. 1위 4%인 은행에 했다라고 하면 39만 원 정도가 세후 이자로 나오게 되고요.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1년에 17만 5천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1년 후에 1,869만 원을 타게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예금을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축의 기본은 통차 돌리기가 아니에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목돈이 되는 게 아니라 푼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축 블렌딩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7만 원짜리 적금 하나만 더 하자.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여러분 책상 앞에 딱 붙여 놓으시고요. 앞으로 저축을 할 때 이런 방법으로 짜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억 모으기 저축 과연 어떤 방법으로 조합을 해서 하는 게 좋을지, 그 저축 블렌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톰 형의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 나왔죠. 자, 이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달 CGV 강연을 여러분들이 만석을 채워주시고 돈줄남의 강연 매진이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좀 약간 긴장한 게 요즘 최근에 그 미션 임파서블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CGV에 올라가면 이거 돈줄남 폭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매진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항상 이 톰 형의 영화는 믿고 봐도 되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이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엄청난 이 훈련과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톰 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답은 끝없는 훈련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난 그 어떤 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돈줄남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겠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저축 블렌딩이라는 내용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블렌딩 그러면 왠지 술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술들을 좀 이렇게 잘 블렌딩해서 소위 말하는 좀 섞어서 좀 맛있게 만드는 게 이제 블렌딩인데, 그죠? 어떤 저축을 어떤 방법으로 이 혼합을 해서 우리가 저축을 해서 1억 만들기를 좀 빛의 속도로 달성할 수 있을 거냐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금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7월 기준으로요, 1년짜리 정기적금 75만 원의 이자율 순위를 뽑아봤습니다. 자, 75만 원으로 뽑은 이유는 말이죠, 우리가 153만 원 5년 정도 저축을 하면은 1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153만 원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로 쪼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75만 원으로 보니까 1등은 우리은행이 4%서부터 이렇게 수협은행 2.6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150만 원 정도, 153만 원 정도를 1년 정도 저축한다 그러면 이제 1위 4%인 우리은행에 했다라고 하면 39만 원 정도가 세후 이자로 나오게 되고요. 수협은행에 했다 그러면 한 21만 4,460원 나오니까 차이가 꽤 큽니다. 한 150만 원 정도 1억 만들기 저축을 했을 때 금리를 잘 고르느냐 그냥 막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1년에 17만 5천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네. 꽤 크네요. 자, 그 다음에 예금을 한번 볼까요? 1년짜리 정기 예금인데 1,000만 원 정도를 맡겼을 때 이자율 순입니다. 자, 가장 높은 거는 수협은행의 4%, 그리고 이제 조금 낮은 편에 들어가는 거는 한 3.45 정도 되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차이가 얼마나 나나 봤더니 4만 7천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마디로 1,000만 원 맡겼을 때 좀 높은, 가장 높은 데 가입한 거와 조금 낮은 축에 들어가는 상품을 가입했을 때 차이가 4만 7천 원. 어떻습니까? 적금보다는 예금의 차이가 좀 적죠. 반대로 예금보다는 적금의 차이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자, 금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쿨하게 여러분들 주거래은행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고객이고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대금리나 특판금리 좋은 거 해달라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금리에 너무 연연해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고 그 에너지 낭비가 곧 비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뭐 너무 일부러 낮은 걸 할 필요는 없겠지만 금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쿨하게 153만 원 하시는 게 정답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요. 적금의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억 만들기 위한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적금의 공식은 바로 기간과 만기 금액입니다. 자, 기간과 만기 금액. 여러분들 저축을 할 때 습관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일단 기간은 말이죠. 최소 1년은 해야 됩니다. 최소 1년은 해야 된다. 뭐 3년, 4년, 5년은 안 하더라도 최소 1년을 하셔라 라는 것이 적금의 공식이고, 두 번째는 말이죠. 만기 금액인데요. 제가 돈줄남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최소한 월 소득의 3배 이상 되는 만기 금액의 저축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소득, 내 월 소득보다 3배가 안 되는 돈이 만기 금액으로 나온다.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제가 한 3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450 만기 탄다. 뭐 350만 원 만기 탄다. 그럼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목돈 같은 느낌이 안 들죠. 한마디로 최소한 자기 월급의 3개월치 정도는 돼야 목돈이구나. 이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적금의 공식은 최소한 1년에 만기 금액은 몇 배? 3배 정도의 만기 금액을 타는 저축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은행에 가입을 할까 이런 것들도 고민인데, 금융권 PF 연체율 현황이라는 것들이 지금 좀 속속 뉴스로 나오면서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9월, 10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PF가 많으면서 금융권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웬만하면 그냥 주거래은행에 하셔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자를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어떤 특수은행을 가는 것보다는 그냥 웬만하면, 뭐 제가 그렇다면 뭐 저축은행이나 기타 은행들이 그럼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냥 웬만하면 그냥 주거래은행에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거죠. 153만 원을 그냥 1년짜리로 가입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2023년 7월에 가입했다 그러면 23년 7월에 1회를 내고, 그 다음에 2회를 내고 3, 4, 5, 6 이렇게 낸 다음에 내년까지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납입하고 내년 7월에 적금을 타는 겁니다. 자, 그죠? 이게 바로 가장 얼마를 타느냐? 1년 후에 1,869만 원을 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76만 5천 원짜리로 2개로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믹스추어를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도약계좌를 제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청년도약계좌는 뭐죠? 최대 월 70만 원 정도를 5년간 가입을 하면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만기금을 주는 저축입니다. 자, 그러니까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70만 원으로 5천을 만들고 나머지를 적금을 통해서 만들면 어떨까? 자, 그래서 1억을 만들면 어떨까?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천을 5년 동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금리 4%로 보면요, 월 76만 7,335원을 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합계 금액이 얼마죠? 네, 합계 금액은 146만 원. 돈줄남이 얘기하는 153만 원보다 무려 7만 원이 적게 들어갑니다. 7만 원이 적다고요, 여러분? 7만 원이면 1년에 84만 원이고요. 5년이면 420만 원입니다. 420만 원이 덜 들어가고도 1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축 블렌딩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청년도약계좌랑 블렌딩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다. 또는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블렌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드리니까 댓글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예금을 잘 가입해야 된다. 짜투리 금액이라 하더라도 입출금 통장에 넣지 말고 무조건 예금을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구독자분께서 그러면 멘토님 매달 153만 원 적금을 넣지 말고 매달 153만 원을 예금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구독자분이 있으셨어요. 이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153만 원을 예금을 1년짜리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넣는 거야. 그거와 1년짜리 153만 원 적금 넣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달 153만 원을 1년 예금을 하면 어떻게 되죠? 2003년도에 153만 원 예금한 거는 언제 탑니까? 2024년 7월에 타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또 2023년 8월에 또 153만 원을 또 예금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2023년 9월에 또 예금하고 또 10월에 예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금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만기가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올까? 너무 궁금하죠? 아까 적금은 1,869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매달 158만 원 이렇게 예금을 넣으면요. 예금 금액은 1,898만 원이 나옵니다. 야, 그러니까 27만 원 정도가 더 나오네. 야, 그러니까 무조건 예금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자, 여러분 보세요. 1년 후에 158만 원의 이자 붙은 걸 타고 8월 달에 가입한 건 그 다음 달에 나온 금액을 타겠죠. 자, 이거를 그냥 같은 시간으로 만기 금액을 더해 보니까 1,898만 원이라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 1,898만 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액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줄란 말대로 75만 원씩 76만 5천 원씩 적금을 2개 드는 블렌딩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153만 원을 매달 예금을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예금을 들면요. 매달 만기가 돌아와요. 여기 잘 보세요. 내년 7월에 만기 얼마 나와요? 뭐 150, 160 이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8월 달에도 또 만기 금액이 나와. 그 다음에 9월에도 또 만기 금액이 나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만기 금액 나오는 돈이 목돈이 되는 게 아니라 푼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축의 기본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풍차 돌리기가 아니에요. 풍차 돌리기가 한때 유행이었는데 풍차 돌리기가 뭐야? 매달 만기가 돌아와. 여러분 매달 만기 돌아오면 머리 아프지 않겠습니까? 야, 이 돈을 어디다 넣어놔야 되냐? 또 이 돈을 어디다 예금해야 되냐? 그러다 보면 그냥 순간에 요번 달 만기는 그냥 한번 내가 쓸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그죠? 크로스백 하나 살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축이라는 것은 지금 화면처럼 돈을 묶어서 목돈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저축이죠. 그런데 이렇게 풍차 돌리기를 하면은 목돈을 푼돈으로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저축 블렌딩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개의 저축을 결국은 만기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저축 블렌딩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과거 영상을 통해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너무 많은 저축을 하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5%씩 증액시키는 저축으로 블렌딩을 해보자. 자, 5년 후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5%씩 증가시키면 어떨까? 여러분 5% 어떻습니까? 5%는 그렇게 부담되는 거 아니죠? 솔직히 100만 원 저축하던 사람이 내년에 105만 원 해라 그러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만 증액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올해는 얼마만 하면 되냐면 140만 원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5년 후에 9,122만 원을 타게 됩니다. 자, 내년에는 이 140만 원에서 딱 5%만 증액을 하는 거야. 그럼 얼마예요? 7만 원짜리 적금 하나만 더 하자.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5년도에도 7만 원짜리 하나만 더 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 했던 140만 원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년 차에도 역시 7만 원만 더 하자. 5년 차에도 1년 동안 7만 원만 더 하자. 이거 부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게 되는데 첫 해에는 140, 그 다음 147, 그 다음 154, 그 다음에 161, 그 다음에 168만 원. 168만 원은 딱 1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이렇게 저축을 블렌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아까 청년 도약계좌나 청년 희망적금으로 블렌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예금보다는 그냥 적금으로 2분의 1씩 블렌딩하는 방법이 있고요.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점차 증액하면서 늘리는 블렌딩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월드컵 보러 가자라고 말씀드렸죠. 3년 후에 이제 한 1000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북중미 월드컵 2026년도에 이 월드컵 저도 적금을 가입을 했는데 자 이거는 2026년도에 북중미 월드컵에 여행을 가서 직관을 하기 위한 적금입니다. 그래서 1억 모으고 여행 경비를 따로 만들자. 자 1년 차 때는 그래서 이거는 10%씩 증액이라고 그랬는데 1년 차 때는 260, 2년 차 때는 그거보다 26만 원만 더하고 3년 차 때 26만 원만 더하면 1억이라는 목돈 모으고 800만 원이 남으니까 이 800만 원으로 여행 가자라는 거죠. 제가 지금 시작했고 드디어 오늘 두 번째 납입 금액이 빠졌습니다. 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야 이거 제가 이 유튜브에서 한번 약속했다가 지금 이제 2달 나갔는데 저는 이제 빼박 이거 3년을 해야 될 상황이야. 왜? 3년 후에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잖아. 제가 만기 금액 탄 거. 그러니까 저도 지금 힘든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한테 꿈과 희망과 목표와 보상을 넣는 저축을 하는 것이 저축 블렌딩 방법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큰 금액을 당장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나한테 어떤 보상이든 집어넣어서 블렌딩을 해라.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 1억 모으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시겠는데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금리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주거래은행에 가서 그냥 특판금리나 우대금리를 선택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대금리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 2개 정도로 나눠서 가입을 해라. 자, 세 번째는 말이죠. 만기 금액은 월 소득의 3개월 이상 되는 금액으로 항상 설정을 해라. 그래야 내가 딴 생각을 안 품게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청년 도약계좌나 청년 희망적금과 함께 혼합해서 가입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 예금을 반복하면 안 된다. 예금을 반복하면 만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사고 난다. 한 번은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적금으로 가입해라. 그리고 만기를 항상 맞추는 습관을 가져라. 여섯 번째, 매년 5%, 10% 증액하는 저축으로 처음에는 좀 쉽게 시작을 해보자. 너무 저축 금액이 많아. 라고 하더라도 쉽게 시작하고 매년 나와 약속을 해서 5%든 10%씩 증액을 하면서 한번 해보자. 일곱 번째는요. 보상이 들어있는 저축을 설계해라. 자, 이 7가지를 여러분 책상 앞에 딱 붙여 놓으시고요. 앞으로 저축을 할 때 이런 방법으로 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돈줄남의 돈줄 한마디. 자, 지금은 느린 듯 보이지만 계획이 가능한, 예측 가능한 미래는 바로 저축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미래다.